안녕하십니까. 확률 낚시, 릴지 낚시의 모든 것, 오늘도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큰 제목 제4장 실전 릴지 낚시에 들어가 있고요. 속제목으로 모든 확률의 시작은 채비의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두 번째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채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썼던 바람, 조류, 파도, 물색, 수심, 수온, 지형, 그리고 제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요. 여기 적힌 이 내용들 갯바위에 도착해서 확률 낚시, 모든 낚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기준이 되는 이 채비를 선택받게 되는 환경들을 하나씩 배열을 한 거였죠. 첫 번째는 바람, 이 바람에 대한 그 기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떤 바람이 불 때 어떤 채비가 확률을 높인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조류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이 닿는 데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류라면 우선 강한 조류 그리고 약한 조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포인트에 섰을 때 강한 조류가 흐르는 상황, 그리고 비교적 약한 조류가 흐르는 상황, 똑같은 수심대의 비슷한 환경에서 이 조류에 따라서 채비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텐데요. 제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은 감성돔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반유동 낚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감성돔 낚시에서 반유동 채비로서 공략을 할 때 조류, 약한 조류와 강한 조류가 흐를 때에 선택하게 되는 채비, 그 기준은 무엇인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류 역시 이 바람과 맥을 크게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람에서 그랬었죠.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B 정도의 약한 채비로 공략할 수 있는 수심대, 6, 7m밖에 되지 않는 여바치지만은 1호지 혹은 1.5까지도 무게를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확률을 높인다.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채비를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확률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조류 역시 마찬가지겠죠. 강한 조류와 아주 약한 조류.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꾼의 자리고요. 조류의 방향은 이렇게 조류가 흐르고 있는데, 제가 공략해야 될 지점은 약 15m 지점, 조류를 맞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당한 조류가 흐를 때는 수심이 약 6에서 7m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조류만 흘러준다면 3B에서 5B 정도의 부력이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더 가벼운 채비로도 공략할 수 있는 수심대였는데, 조류가 강하게 흘러서 입질이 집중되는 이 지점에 가벼운 채비로는 6, 7m 수심까지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뿐더러 또 금방 이 지역을 벗어나 버려서 입질 확률이 높은 지점을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역시 강한 바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요. 3B에서 5B 정도의 가벼운 채비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 단계 높여서 기본적으로 1호나 1.5호 혹은 그 이상의 무게가 있는 채비를 사용하게 될 때 캐스팅 이후에 쭉 흘러가면서 6, 7m 수심대는 몇 초 안에 금방 채비가 안정돼 버리겠죠. 그리고 입질이 높은 확률 높은 지점에 채비가 흘러 들어갈 때 강한 조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뒷줄을 어느 정도 잡는 견제를 해주더라도 3B나 5B처럼 가벼운 채비, 평상시에 사용하는 채비는 채비가 완전히 떠올라 버려서 그 지점의 입질청을 벗어난다면은 1호 이상의 무거운 채비로서 채비의 선택을 했을 경우 뒷줄을 잡더라도 채비의 무게감 때문에 6, 7m 수심층을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확률 높은 지점을 머물 수 있는, 내미끼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길게 가짐으로써 그만큼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한 조류와 약한 조류일 때의 차이점 역시 바람과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과 약한 바람에 의해서 채비가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감성돔 낚시의 반유동 채비에서는 기본적인 채비 선택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파도. 파도가 어떻게 채비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자, 이 파도 역시 낚시를 어렵게 하는 또 채비를 변화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죠. 바람과 조류와 같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혹은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또 파도의 세기에 따라서 채비 선택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파도에 의해서 바뀌는 채비에는 한 가지 채비에 다만 무게만 주고 뺀다는 개념보다도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요. 잔존무력이라는 것이 채비 선택 확률을 높이는데 분명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잔존무력을 이해하시는 꾼이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면에서 찌가 안정이 되게 되면 자, 잔존무력, 물 밖으로 나오는 잔존무력이 너무 많이 있는 찌일 경우 파도가 높이 일게 되면 이 찌가 이 파도 전체를 타고 움직이게 되죠. 그럼 미채비가 아주 자연스럽지 못하게 흡사, 일부러 견제라도 하는 것처럼 계속 미끼가 바늘이 달리면 미끼가 움직이게 됩니다. 고기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가까이 왔다가도 아, 저 미끼는 이상해. 다른 미끼들은 아주 적당하게 조를 잘 타고 내려오는데 내 미끼만 계속 파도에 따라 움직이는 이렇게 돼 있겠죠.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미끼다 하고 경계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높은 파도에 의해서 자, 평상시 같으면 0.5호찌를 쓰다가 1호찌까지 내가 무게를 줬다. 찌의 무게만 줘서 채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1호찌 마이너스 1호 수용찌를 세팅을 하셨다면 이 1호찌에 플러스 3B의 잔존무력이 있을 경우 이 잔존무력을 완전히 죽여서 목줄에다가 마이너스 3B 봉도를 하나 물려주는 그래서 수면에서 찌가 수면 아래 살짝 잠기도록 운영하는 그 정도로 잔존무력을 거의 죽여준다면 이러한 높은 파도가 일더라도 파도의 높낮이에 따라서 찌는 거의 한 자리에 여기가 기준점이라면 찌는 거의 한 자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잠겼다 왔다 갔다 하는 파도에 움직이지 않고 약간 파도가 올라올 때는 잠겼다가 내려갈 때는 또 살짝 나와주는 다시 말해서 미끼에 달린 채비에 달린 미끼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람 조류와 마찬가지로 파도도 파도가 많아서 채비에 낚시에 어려움을 준다고 판단을 한다면 평상시보다 채비의 무게를 조금 더 주면서 잔존무력을 완전히 없애주는 채비 선택을 한다면 찌는 높이 일렁이는 파도에 따라서 채비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고 채비 자체는 0점이 맞춰진 제로의 부력으로서 안정되어 있고 파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채비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잔존무력을 없애는 채비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색에 따라서도 채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약 30초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물색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여러분들 조항 어떠신가요? 삼한사온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상 요즘 딱 들어맞죠? 근데 문제가 이 삼한이 꼭 금, 토, 일에 걸린다는 것. 전국에 계신 동호인 여러분의 출조 계획 찾기도 힘드실 테고 또 낚시를 업으로 하시는 우리 바닷가에 계시는 많은 출조점들에서도 적지 않은 매출에 피해가 있을 텐데요. 남은 겨울 뭐 두세 달 됩니다만 앞으로 남은 주말이라도 아주 화창한 날씨를 보여서 새로 시작하는 이 새해에 화끈한 조항으로 낚시로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꿈들 대물의 기회로서 이루어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재미있는 채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